백을 잡아놓고 힘 조절 웬만큼 다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것까지가 돼야지 이제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또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. 그거를 조금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마무리에 대한 어떤 연출, 의도 이런 게 이제 같이 매치가 돼야지 완성으로의 어떤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언뜻 보면 뭐 멀리서 보면 다 끝나 보이잖아요.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이미 앞에 두 개는 이거 그냥 그리고 뒤에 놈 조금만 빼주면 돼 이제. 예. 그러면 이제 얼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체를 운영하느냐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. 배경과의 관계, 바닥과 배경과의 관계, 뭐 이런 것들, 또 물체와의 관계, 또 1번 타자 관계, 1번 타자에서 뭐 2번, 뭐 3번으로 넘어가는 이런 애들과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게 이제 톤 속에서 이렇게 배경과 바닥과의 관계,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때 조금 나름의 어떤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중간 뒤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봐버리면 앞에가 기가 죽어서 그림이 완전 주눅이 들어서 이게 좀 어정쩡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시간 많으면 앞에도 기가 막히게 잘 그리고 뒤도 기가 막히게 잘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. 그건 이미 이제 이렇게 표현력에서는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은 조금만 이제 이렇게 코치만 하면 자기 나름의 어떤 그림이 이제 엄청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또 있고 이미 이제 표현력을 갖췄으니까 회화적인 느낌을 이제 이렇게 조금만 배우면 되는 거고. 선생님 질문 하나가 더 올랐습니다. 예. 사과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묘사하냐고 지금 질문해 주셨어요. 벙어리를 다 잡고 점을 그리려니까 지우개로 지워도 잘 안 지워진다고. 원래 이제 지우개가 그 딱딱한 지우개가 또 있어요. 디자인용 지우개를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깎아갖고 하면 그런 것도 이제 웬만큼 나올 것 같은데요. 아니면 뭐 칼로 긁어도 돼요. 뭐 칼로 긁었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. 정 이제 안 지워지고 이제 지가 안 빠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되죠. 그 이제 무조건 검게,만 하는 게 아니라 검을 자리는 가장 어두울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. 여기라든가 여기밖에 없어요. 근데 다 어둡게 해버리면 어두움에도 강중약이 있고 뭐 중간 톤에서도 강중약의 어떤 톤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들을 이제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. 그런 거니까 좀 어두운 거에 대한 표현에서도 나름의 어떤 연출을 해야 된다는 거. 이거 좀 전에 뭐 이렇게 점박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칼로 좀 이렇게 좀 날카롭게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좀 모서리로 살살 찍으면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느낌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너무 많이 줘도 또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앞쪽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좀 느낌을 이렇게 좀 자기 천에다가도 이렇게 싹 닦고 이렇게 딱딱한 지우개로 해야 잘 되는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딱딱한 걸로 해야지 이제 아니면 그런 그 연필
딱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쪽에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앞쪽 애들과 또 약간 이 중간에서 요 놈 그래서 이렇게 서열 관계들이 이제 맞는지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과가 좀 왠지 좀 이게 약해 보이면은 또 앞에 사과와 두 번째 사과와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. 이게 빗주는 자리는 이제 웬만하면 빗주는 게 더 제가 보기엔 더 나은 것 같고요. 여기를 사과를 자체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보다. 요래 놓고 그 다음 번째 사과를 이제 또 일단 기준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여기에 의해서 이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. 좀만 더 봐도 돼. 어느 정도 양감을 어느 정도 내야 할까. 중간 D니까 앞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질감을 내주고 어느 정도만 표현을 해줄까.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배경과 이 물체와의 관계, 이 사과와 이 배경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을까. 그러면서 배경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 더 이렇게 외곽 정리를 좀 이렇게 저 배경도 조금만 더 깔아주고.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연출해보고 또 이게 이 배경 색깔과 이 물체들도 또 빛이 멀어지면 흐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바닥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눈을 슬며시 뜨고 그 톤을 비교해서 연출을 해봐야 돼요. 저 뒤로 빠질 수 있다면 얼마만큼 정도의 어떤 힘이 들어가줘야 할까. 또 바닥과 이 배경과의 관계의 톤은 어느 정도면 알맞을까. 그걸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이 정도 좀 더 아니면 또 좀 너무 또 세게 들어간 것 같으면 또 한번 지워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빛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외곽 정리부터 해갖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꺼내올 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손을 놓아봐갖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. 그래서 과연 꺼내올 수 있을까? 이렇게 손 잡고 두 손으로 빛 받고 안 받고 해서 이렇게 꺼내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웬만큼 된 그림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잘 된 그림일 수 있다. 그런 거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봤을 때 느낌으로는 아마 물론 바닥도 안 됐지만 바닥 천 굴곡이라든가 뭐 좀 더 많이 해야 하겠지만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얼추 질감적으로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소묘적인 측면에서는 선연습에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많이 해보는 게 아주 좋죠.
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앞바닥에서부터 저 계속 물을 스며시 뜨고 이렇게 중간 뒷바닥 이런 거를 명도 단계의 느낌으로 물론 단순히 이렇게 명도 단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물체와의 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배경과 물체와 또 배경과 또 바닥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선을 계속 이렇게 싸면서 이렇게 톤 정리를 시킬 수 있어야지 이제 자연스러운 공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객체 표현은 잘하는데 이렇게 공간까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이게 그걸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한번 이제 표현을 해서 한번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번 요거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특히 이제 이렇게 뭐 학생들이야 이제 또 학원에서도 또 열심히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그 우려가 별로 없지만 새로 하시는 추미분들은 약간 이런 것까지는 지금 잘 안 가시더라고 보니까 이런 공간적으로 톤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그 느낌까지 올 수 있어야지 좀 더 좋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원하는 풍경들을 이제 풍경이든 뭐 정물이든 꽃그림이든 그걸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, 이게. 눈을 스며실 때 분위기도 읽고, 이렇게. 앞에에 대한 애들과, 또 중간에 대한 애들과, 또 앞에에서 요 바닥과의 관계라든가,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, 천의 흐름이라든가, 뭐, 외곽 관계. 이렇게. 물체가 이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이제 연출이 되는지. 빗받는 자리를 조금만 더 긴장감 더 주고. 앞에는 이제 조금 이제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천의 주름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요 앞쪽은 이렇게 어떤 묘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만큼 이제 앞이라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고 또 강하고 밝고 어두운 강한 대비라든가 또 밀도, 자세함 이런 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앞에는 좀 이렇게 차분한 선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듯이
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. 그림자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좀 은은하게 퍼져나가게. 외곽 정리도 조금씩 좀 해나가고. 뭐 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남겨놓고 주위를 이렇게 어둡게 해놔도 점처럼 보이기도 해요. 이건 이제 요 앞쪽보다는 여기가 조금 뒤로 갔으니까 요 천 느낌도 이제 살짝 가볍게 얇은 톤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깔아줘야죠. 앞에가 선명할수록 이제 중간 뒤는 좀 조금만 더 이렇게 가라앉혀줘야 되는 그런 경계가 있으니까. 점 표현도 그렇고. 그러니까 처음에 시연을 한 이 요 구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구의 느낌이나 요 제가 지금 요거를 한 느낌이나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 구를 이제 기준 삼아서 이게 전체를 운영하는 거. 앞바닥에서부터 사가 하나, 둘, 셋, 넷, 5개까지의 어떤 공간에 대한 연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,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요.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뭐 헷갈리지 마시고 그 톤에 대한 느낌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연출할 수 있으면 좀 기본적인 소묘력, 정물 소묘라든가 이렇게 그 공간의 어떤 연출력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, 그리고 또 그림을 좀 더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는 완성의 눈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요 정물 소묘에서 이제 정물 소묘라기보다도 공간을 내는
공개언급법적인 측면. 그리고 또 공개언급법도 언급법이지만 또 사과들이 또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갈수록 투시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돼갖고 작아지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. 그래서 좀 형태적인 측면과 또 투시 언급법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요 안에 연출이 됨으로써 이제 완성된 그 공간이 어떠한지 그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. 오늘도 또 생각보다 또 구도 하고 뭐 이것도 했는데 할 게 없네 또. 이 정도쯤에서 이제 적절하게 마무리 설명을. 여기서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웬만큼 됐으니까 뭐 여기서 뭐 뭘 묘사를 더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선연습부터 해갖고 뭐 정육면체, 원기둥, 구, 캔 관련 축구공도 하고 항아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초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 기초에서 가장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이제 요 전체를 가지고 배경에서부터 바닥 또 그 속에 사과가 있거나 아니면 구가 있거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공간이 되는지를 요 시간에 한번 좀 제대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나마 그림을 그리시는 학생분이라든가 이렇게 취미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거에 대한 공간 관계를 뭐 인물에다가 도입을 하셔도 좋고 풍경에다가도 도입을 하셔도 좋고 정물에다가도 도입이 되던 요게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. 요 기준을 좀 조금만 한번 봐서 헷갈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고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려고 하면은 여기 그 실시간 미술 동영상이라는 그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미술 동영상을 치면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요 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자꾸 이제 그림에서 물론 자기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자꾸 보는 것도 눈으로 먼저 아는 만큼 그린다고 자꾸 눈으로 자꾸 좋은 그림들이라든지 좀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관찰을 하고 보고 이러면은 좀 그림이 좀 빨리 정진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걸로서 또 이해가 안 된다면 또 다시 한번 더 보고 또 다른 또 기초 강의가 또 있으니까 또 수채화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자꾸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림이 조금씩 더 좋아지시라 믿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